4시간 만에 제 인생 40년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해.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제 아들 목소리였거든요. 30년을 키운 아들의 목소리를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생 모은 전 재산 1억 2천만 원을 단 4시간 만에 잃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면서도,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낯선 사람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 아들이었고, 제 며느리였고, 경찰이었고, 검사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세 박순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됐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들 얼굴 보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이랑 화투도 치고, 가끔 등산도 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남편이 남긴 퇴직금하고, 제가 평생 아껴 모은 돈, 그리고 전세로 주고 있는 작은 아파트 보증금까지 합쳐서 통장에 1억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전부였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 손주들 교육비라도 보태주려고 아껴둔 돈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시장 갔다가 점심 먹고 드라마 보면서 빨래 개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 우리 아들 목소리인데 뭔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지금 정말 큰일 났어. 교통사고 냈는데 아들이 우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친 데는 없어. 어디야 지금? 엄마, 나는 괜찮은데 임산부를 쳤어. 그 사람이 많이 다쳤대. 지금 합의 안 하면 나 구속될 수도 있대. 변호사가 그러는데 5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대. 머리가 하얘졌어요. 임산부를 쳤다고요. 우리 아들이? 얼마? 5천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준호 씨 변호사 김민석입니다.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변호사니,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임산부라는 점 때문에 자칫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합의금을 납부하시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떡해요? 5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죠? 어머니,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최대한 인출하셔야 합니다. 일단 3천만 원만 먼저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변호사니, 근데 우리 아들한테 직접 전화 좀 해봐도 될까요? 어머니, 지금 준호 씨는
경찰 조사받는 중입니다. 전화기도 압수당한 상태고요. 이렇게 제 전화로 연락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급하잖아요. 며느리한테라도 확인해.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아니,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목소리였죠. 수진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 저도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애들 데리러 가야 하는데. 시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준우 오빠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합의만 하면 다 해결된대요. 며느리까지 나서니까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지금 바로 은행 갈게. 은행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거예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계속 전화로 지시했어요. 어머니, 지금부터 제 말씀대로만 하세요. 은행원이 뭐라고 물어보면 전세금 돌려주려고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사고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창구에 앉았을 때 은행원이 물어봤어요. 어르신, 큰 돈을 인출하시는데 무슨 용도인가요? 전세금 돌려줘야 해서요. 3천만 원이요? 오늘 바로 필요하세요? 네. 급하게 나가야 해서. 은행원은 제 얼굴을 한참 쳐다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은행원 분이 눈치채신 것 같아요. 혹시 어르신, 누가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는 않으셨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귀에 대고 있던 전화기에서 변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니라고 하세요. 절대 아니라고.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은행원은 한숨을 쉬더니 서류를 내밀었어요. 서명하세요. 그리고 어르신, 조심하세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저를 살리려고 애쓰신 건데 그땐 그냥 귀찮은 사람으로만 느껴졌어요. 3천만 원을 인출해서 나왔을 때 변호사가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택시를 타고 강남역 3번 출구 앞으로 오세요. 거기서 제 동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가져다 드려야 해요.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이라서 직접 전달받아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30분이면 끝납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우리 준호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임산부를 쳤다니. 애기는 괜찮을까.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3번 출구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어머님이시죠. 저는 김 변호사 사무실 직원입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여기 3천만 원입니다. 우리 아들 좀 부탁드려요. 염려 마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가방을 받아들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 저는 서울중앙지검 이정 검사입니다. 네? 검사님이요? 지금 준호 씨 사건을 제가 맡았는데요. 상황이 좀 더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피해자가 사산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과 실치사로 죄목이 변경됐어요.
이러면 최소 3년 이상 실형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산이라니. 아기가 죽었다고요? 검사님, 그럼 어떡해요? 우리 아들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피해자 가족이 추가 합의금 7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걸 내면 업무상과 실상해로 낮춰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천만 원이요? 아까 3천만 원 드렸잖아요. 그건 치료비고요. 이건 합의금입니다. 어머니, 아드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7천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이 9천만 원이었어요. 검사님, 제가 가진 돈이 그게 전부인데. 어머니, 다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7천만 원만 먼저 주시고 나머지는 할부로 내셔도 됩니다. 오늘 안에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은행으로 갔어요. 이번엔 다른 지점으로 갔습니다. 아까 그 은행원을 다시 만날 자신이 없었거든요. 7천만 원 인출하시겠다고요?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어르신, 오늘 이미 3천만 원 인출하셨던데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은행 시스템에 다 나오나 봐요. 네, 괜찮아요. 제 돈인데 제가 쓰는 거잖아요. 은행원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돈을 내줬어요. 7천만 원. 무게가 엄청났어요. 검사라는 사람이 지시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서울역으로 오세요. 1층 대합실 벤치에 앉아 계시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검사님이 직접 오세요. 네. 이 돈은 제가 직접 피해자 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상 그래야 해요. 서울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큰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30분쯤 기다렸을까요?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박순자 어머니. 네. 검사님이세요? 네. 이정훈입니다. 여기 신분증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은 신분증 같은 걸 잠깐 보여줬어요. 너무 빨리 넘겨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지만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여기 7천만 원입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1시간 후에 아드님이 직접 전화 드릴 겁니다. 남자는 가방을 들고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1시간, 2시간을 기다렸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됐어요. 이상했어요. 아들은 왜 전화를 안 하는 걸까요?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에 쓰던 번호로요.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너무 평온했어요. 준호야, 너 괜찮아? 엄마, 나 괜찮은데. 무슨 일이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너 사고 안 냈어? 사고. 무슨 사고? 교통사고. 임산부를.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지금 회사야. 사고 같은 거 안 났는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당한 거구나.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1억 원. 제 평생. 전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달려왔어요. 아들이 전화 받고 깜짝 놀라서 바로 집으로 온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전화 온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저장되어 있어요. 여기. 경찰은 한숨을 쉬었어요. 인터넷 전화예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받으신 장소가 모두 여기나 번화가라서 CCTV로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 손을 거쳐서 세탁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어제 그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아까 그 은행원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바보였어요. 어르신, 혹시 모르니까 통장 정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 2천만 원. 그것마저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를 정지시켰어요. 새로운 통장을 만들고 비밀번호도 다 바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 앞을 지나는데 주인 아저씨가 불렀어요. 순자 씨, 요즘 보이스 피싱 조심하세요. 우리 동네에서만 벌써 3명이나 당했대요. 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3명 중 1명이란 걸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왔어요.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엄마 혼자 사시는 게 이제는 좀 위험한 것 같아. 우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사는 게 어때? 순간 화가 났어요. 나 때문에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바보 같아서 돈 날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 나도 알아. 내가 멍청했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냐고. 나도 나한테 화가 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요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그래도 1억이야. 1억. 너희들 교육비로 쓰려고 모은 돈인데. 그때 눈물이 났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손주들한테 미안해서였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피해자 모임이 있는데 나오실래요?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창피해서요. 하지만 결국 갔습니다. 그곳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60대, 70대 어르신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들이 유학 갔는데 사고 났다고 해서 3억을 보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다른 분은 말했어요. 손녀가 납치됐다고 해서 집까지 담보로 잡았어요. 제 이야기가 오히려 적게 당한 축이었어요. 그곳에서 변호사님이 설명해 줬어요. 요즘 보이스 피싱은 AI 기술을 씁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의 SNS나 유튜브 영상에서 목소리를 따서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녀 목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그렇게 아들 목소리 같았는지.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없어요. 1억 원이라는 큰 돈은 평생 다시 모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더 큰 걸 잃을 뻔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그 사기꾼들 말을 더 믿었다면 집까지 담보로 잡았을지도 몰라요. 만약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았다면 며느리한테까지 돈을 빌리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다면 가족 관계까지 망가졌을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돈만 잃고 끝났으니까요. 요즘 저는 경로당에서 봉사를 해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한테 보이스 피싱 조심하라고 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립니다. 자녀한테서 급하게 돈 달라는 전화 오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전화해 보세요. 아무리 목소리가 똑같아도 의심하세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제가 바보 같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당당해요. 제 실수로 다른 분들이 피해를 안 당하신다면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지난주에는 한 어르신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순자 씨 얘기 듣고 조심했더니 어제 저한테도 그런 전화 왔더라고요. 딸이 사고 났다고. 근데 바로 딸한테 전화해봤더니 멀쩡하더라고요. 순자 씨 덕분에 안 당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잃은 1억 원이 조금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해요.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왜 한 번이라도 의심하지 못했을까? 답은 간단해요. 가족이었으니까요. 사기꾼들은 그걸 알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식이 위험하다고 하면 부모가 뭐든지 한다는 걸. 그래서 악용한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말해요. 어떻게 그런 걸 믿으세요? 요즘 누가 전화로 돈 달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세요. 안부 전화 자주 하세요.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면 돼요. 그리고 꼭 말씀드려요. 엄마, 내가 돈 급하게 필요하면 절대 전화로 얘기 안 할 거야.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그러니까 누가 전화로 돈 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니까 끊어. 이 약속 하나면 제 같은 피해자가 줄어들 거예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평생 모은 1억 원을 4시간 만에 잃었어요. 보이스 피싱에 당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서예요. 돈은 다시 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분이라도 이 이야기 듣고 피해를 안 당하신다면 그게 제가 잃은 1억 원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세요. 엄마, 나야, 괜찮아?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 피싱 의심되면 112 금융감독원 상담 1332 경찰청 사이버 안전구 182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주세요.